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바로바로 시라노입니다. 벌써 이제 3연까지 온, 그리고 또 정말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아마 오늘 이제 막공을 맞았을 텐데, 우선 요 시라노라는 작품은 원작이 프랑스 희곡입니다. 프랑스 희곡으로 원작 제목은 비슷한데 이제 풀네임으로 시라노 드 벨지락이라는 이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작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시라노라는 뮤지컬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고 유명한 작곡가님이 또 적어주셨죠. 프랭크 와일드온 작곡가님이 해주셨는데 우선 아주 간략하게 이분이 어떤 작품을 하셨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킬 앤 하이드, 드라큘라, 웃는 남자, 엑스칼리버, 데스노트, 마타리, 몬테크리스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 음,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시라노가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바로 밑에 오페라 극장에서 똑같이 웃는 남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예술의 전당을 이 프랭크 와일드온 분께서 먹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작곡가님이 만드신 뮤지컬이고 지금 CJ에서 프로듀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잠시만요. 근데 이게 CJ 혼자 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사면은 CJ랑 그리고 이제 류정환 프로듀서님이 그렇죠. 해주신다니까요. 그 제목이 그 유정한 프로듀서가 있는 게 이 그 컴퍼니 이름이 정한 해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무슨 컴퍼니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 꼬파기일 거예요, 아마 둘이 같이. 예, 네.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꼬파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류정환 배우님이 프로듀싱 데뷔하신 작품이 바로 요 시라노라는 작품이죠. 요 작품의 줄거리는 제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 작품이 또 인기 있는 이유도 요거 한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시라노라는 인물이 코가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시도 쓰고 또 군인으로서 이제 싸움도 하는 요런 분인데 요게 록산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사실 시라노는 이 록산을 굉장히 옛날부터 사랑해 왔지만 이 자신의 이 코가 굉장히 큰 외모에 또 자존감도 낮고 이래가지고 고백은 못하고 이제 또 자신의 군대 안에 있는 크리스티앙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록산이 그 크리스티앙을 좋아하고 크리스티앙도 록산을 좋아하자 말을 잘 못하고 이제 연애에 익숙하지 못한 크리스티앙을 대신해서 또 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시라노가 또 예쁜 편지와 시로 대신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 모티프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요 시라노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요 내용으로 영화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요 영화가 생각보다 잘 됐더라고요. 이 음. 이민정 배우님, 박신혜 배우님, 요 최다니엘, 엄태용 배우님 요렇게 나왔던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 연애조작단이잖아요. 어떤 컴퍼니가 있는 거예요. 요 회사가 대신 연애를 이제 설계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 내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2010년에 나온 영화가 있고 또 2013년에 또 드라마로 반대로 연애조작단 시라노로 이종혁 배우님이랑 또 최수영 배우님, 요 소녀시대 최수영 배우님 이렇게 해서 TVN 드라마로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2017년에 LG 아트 센터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로서. 요때 굉장히 화려한 이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캐스팅 라인업을 우리 요 시라노 역에 이제 초연에는 류정한 배우님, 송강호 배우님, 김동완 배우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크리스티앙에 또 저희 레베카님과 제가 또 좋아하는 서경수 배우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리고 록산 역에는 최현지 배우님, 리나 배우님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때 또 재미있는 또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을 부분이 또 홍광호 배우님이 실현으로 굉장히 사랑하시기로 또 유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고 그리고 또 재현은 확 사이즈를 줄여서 옵니다. 2019년에 요 광리마트 센터 BBCH 홀 저희 치킨홀이라고 부르죠. 요곳에서 했는데 이때는 또 시라노 역에 류정한 배우님, 최재용 배우님, 이규영 배우님, 조영균 배우님 이때 또 조영균 배우님이 들어오십니다. 또 유명하시죠. 그리고 록산 역에 박지연 나하나 배우님
요 재연의 나하나 배우님 또 똑같이 이번 사면에 오셨고요. 또 크리스티앙에는 송강금 배우님, 김용환 배우님이 계셨는데요. 요 시즌에 요 재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극장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회전 무대도 활용하면서 빔을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없이 MR 공연으로 진행하였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시즌부터 요 김동현 연출님 또 유명하신 분이죠. 김동현 연출님과 함께 공연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면 온 게 2023년 CJ 토월 극장에서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티앙 넘버도 교체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삐리빠라뽕 요런 넘버가 있었어요. 재연에 곡에 사라지고 이제 왕왕왕 이러는 귀여운 노래가 초면부터 있었어요. 그 삐빠라뽕.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넘버가 또 조영균 배우님 팬들도 그렇고 되게 시라노 팬들이 또 귀엽고 웃겨가지고 좋아하는 넘버인데 이번에 근데 전 바뀐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왕왕왕 하면서 오는 거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번역가님 얘기하셨는데 요 시라노 작품도 김수님 번역가님께서 이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또 2021년에 계속 이야기하던 와중에 2021년에 또 시라노라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영화는 또 재밌는 점이 뮤지컬 영화로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영화로 나왔다면 근데 또 저희 프랭크 와일드 이 작곡가님의 영화는 아니고 그냥 다른 더 네이션인가? 그런 이렇게 영국의 밴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의 이제 뮤지컬 영화로 나왔었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코 큰 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잖아요. 그게 뭔가 영화적으로 비춰졌을 때 그 코가 큰 부분이 사실상 워낙 서양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코가 크기도 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이제 또 외소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영화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네. 재밌고 또 시라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게 옛날 느낌 살려가지고 한 영화니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시라노를 이제 모티프로 한 요 원작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작품들과 또 우리나라 뮤지컬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이 1800년대에 나온 희곡이 1897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19세기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뭔가 큰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그 점에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 누구나 여기서는 코가 크다고 나왔지만 사실상 누구나 자신이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 부끄러워하는 뭔가 자신의 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누구나 하나쯤은 어디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정말 저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분들도 이야기하면 자기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사실 자기는 자기 얼굴보다 어떤 배우의 이상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뭔가 시라노는 코로서 대변하고 그 점을 보면서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또 그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나 말고. 이런 이제 또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이 삼각관계니까. 그 삼각관계적인 모먼트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이 작품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좀 전에 얘기하신 삼각관계라는 포인트로 보면 사실 삼각관계의 쫀쫀함은 저 남자와 이 남자가 날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작품에서 이제 포인트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록산이 지금 시라노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꿈에도 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원작을 보면은 이렇게 그 친척 오빠 이런 관계예요. 원래 되게 잘 헬프. 아는 그런 네,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족 관계잖아요. 되게 먼 친척 가족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삶을 되게 의지했고 자기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항상 자기 옆에 공기처럼 있었던 그런 존재. 이렇게 이제 록사는 알고 있었고 시라노를 근데 시라노는 록산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록산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엄청난 큰 아이러니고, 이게 관객들의 사실 심금을 굉장히 울리게 되는 네,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각관계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이 작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작품의 원작은 그 원작이 운문으로 된 희곡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운문 희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사실은 희곡을 그냥 갖고 온 거죠. 운문이기 때문에. 희곡을 갖고 온 거고, 그거를 한국말로 바꿀 때 번역해서 윤색해가지고 잘 들어 맞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사 포지션이 없어요, 이 작품에. 작사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점 음. 때문에. 그 대본을 이게 원래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걸 이제 흡수해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원작을 뮤지컬로 바꿨을 때 그 대본가는 있어요. 대본가는 있는데 이제 저도 이게 작사가 누구였지? 아리까리하나 하면서 봤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레슬리 브레이커스가 이제 대본을 썼고 그리고 편곡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제이슨 하울랜드가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색과 한국어 가사를 이제 김수빈, 우리 너무나 이제 잘하고 있는 요 분이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김수빈 번역가는 거의 현장에서 작가로 불리더라고요. 거의 작가를 불리고 본인도 작가로 호명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작품에서는 작가 포지션 안에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번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라노를 왜 이렇게 관객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저는 시라노 초연도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캐스팅이 홍강호, 서경수였어요. 홍강호, 서경수로 저는 정말 꿈의 캐스팅이죠. 네. 그, 부럽네요. 그 캐스팅으로 초연 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초연 때 시라노를 보고 딱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아직 이 작품이 결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스타일로 나아가야 될지 밑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청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정확해요. 보이는데 그게 어떤 한 지점에서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그래서 크리스티앙이 이렇게 바보 같이만 보여도 될까? 크리스티앙이 그냥 바볼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약간 거의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이 짧고 글을 못 쓰는 인물이지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약간 뭔가 장애가 있는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전달을 못하는 마음을 전달을 못하는 이런 인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초연 때는 제가 느꼈던 서경수 크리스티앙은 와,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를 갖다 놓고 저렇게 바보처럼만 보여도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크리스티앙도 설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앙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라노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대역을 맡아주고 있었지만 원래는 시라노가 정말 록산을 사랑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어떤 약간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연 때 저한테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크리스티앙의 인물 자체가 결이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씬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냥 크리스티앙이 그냥 단순히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떨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거의 장애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왜 거기에서 시라노한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감정이 이번 그 사면에서는 너무 잘 드러나서 인물이 이제 설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이 크리스티앙 인물이란 자체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시라노인데요. 근데 이 작품을 잘 보면 기사도잖아요. 기사도. 시라노가 갖고 있는 기사도 정신.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을 정말 기사도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레이디로 리스펙트하는 이게 이제 기사도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시라노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컨셉으로 되게 잘 들어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가 크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냥 시라노라는
기사도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사도 정신 자체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비천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 정신 하나로 굉장히 똘똘 뭉쳐있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로망스죠. 이 작품에 결합되는 로망스 문학의 어떤 정통.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기사도와 로망스가 딱 결합이 되니까 이 인물이 어 그냥 뭐랄까 너무 마지막에는 그냥 숭고함 덩어리, 숭고함의 결정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이죠.